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즉 주간보호센터죠. 이런 요양시설을 창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또는 효율적인 규모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보기에 반박은 불가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요양시설을 창업하는데 설계, 디자인, 시공, 기자재 세팅, 인허가, 운영 컨설팅까지 모든 것을 외주 없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제가 운영하는 효벤트 하나뿐입니다.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분야의 공식적인 표창을 다수 수상한 업체 역시 효벤트 하나뿐이고요. 제가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저희 효벤트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하는 질문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막연하거든요. 제가 컨설팅 회사에도 요양시설을 11년째 직접 운영해 보니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모두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같은 준비 자금이라도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선 요양원의 경우 26인에서 29인 요양시설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가장 적합한이라는 표현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0인이 넘어가는 순간 가장 비싼 인건비인 재활치료사를 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인력도 입소자 25명당 1명이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해지고요. 아시다시피 26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소자 2.1명당 1명이 필요하여 안 그래도 인력비가 커지는 부담 속에 굳이 필수 인력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구한 건물의 평수가 180평쯤 되어 설계를 잘 해보니 33인이나 35인 미만까지의 규모가 가능할 것 같다 할 땐 정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줄여서 그냥 29인으로 끊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말이죠. 그럼 29인 이상은 얼마나 돼야 그보다 크게 하는 게 좋냐고요? 35인 이상을 할 정도인 200평에서 250평쯤 되는 상가를 구하시면 그땐 되는 대로 정원을 최대로 받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바로 49인 시설입니다. 약 320평쯤 되는 큰 상가를 구하시면 49인 정원을 구할 수 있으나 또 애매하게 350평이나 400평쯤 되는 상가를 구했다고 해서 50인이나 58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손해가 29인 때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49인을 초과할 시 단순히 재활치료사나 간호사 하나를 추가하던 규정과 달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사무국장의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하며 하루 평균 밥을 먹는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면 영양사까지 구해야 합니다. 물론 위생원이나 영양사의 경우 외주 위탁을 주면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3명 이상의 필수 인력을 둬야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한 건물의 평수가 400평이 넘어도 5에서 60인 시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쾌적한 49인을 유지하는 것이 수익과 운영적인 측면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70인 이상을 할 정도의 단독 건물이나 대형은 이제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아직도 부동산이 작아여야 하므로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구문은 현금 8억에서 9억을 들고 시작하여 약 180평 정도 상가를 60% 이상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편차는 있으나 그 정도 규모 상가는 평균 10에서 15억 선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으로 인허가 공사 및 기자재 세팅 그리고 초기 운영 자금을 하려면 최소 8억 이상의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금 계획은 제 다른 영상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는 어떤 규모가 적당할까요?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규모에 따른 필수 인력 변화가 민감하지 않아 효율적 구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최소 구간과 최대 구간은 존재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차려서 돈을 좀 벌려면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규모를 말합니다. 이 역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자주 하던 말인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상가를 임대하여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죠.
그래도 최소 실평수로 70평 이상이 돼야 차리는 의미가 있으며 이보다 작게 하는 것은 수익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아무리 못해도 80평은 돼야 약 30에서 35인 사이 정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90% 출석률을 유지할 시 500 이상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크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임대 평수를 보면 커봐야 120평에서 200평 사이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요새는 아무튼 100평 이상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추세이며 사실 200평을 넘으면 정원이 90인이 넘는 초대형 주간보 센터가 해당되고 이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주간보는 걸어다니며 사고치는 어르신들이 많고 차로 일일이 모셔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크다고 이 인원이 전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기에 공간을 낭비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간보 센터의 가장 최적의 창업 규모는 120평에서 150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 수준의 규모죠. 자, 오늘 제가 가장 적절한 창업 규모가 어떤지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요양원과 주간보 센터 모두 허가받을 때 몇 평의 정원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식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제 영상 중 인허가수 구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평수를 구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구조와 설비를 적절하게 맞추어 설계한 후 나머지 추가 정원을 인정해주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딱 최대한 원하는 정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계 조건은 건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10년 이상 크고 작은 시설을 직접 운영해보지 않고서는 사무실 크기나 목욕실 크기 등 각 실의 크기가 실제 어떤 게 적당한지 잘 모를 테고 말이죠. 그래서 효멘트론 최적의 평면 설계만 의뢰해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건설 회사인 경우 공사까지 의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 처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첫 계획의 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